가장 큰 축복이 찾아온 그날, 누군에게 조용히 죽음이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쁨, 한 사람의 비밀. 그들이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이야기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동석과 마광숙의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축복 뒤에 무거운 시련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으므려. 병원 진료실을 나서는 마광숙과 한동석의 손에는 작고 흐릿한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또렷하진 않지만 동그랗게 자리 잡은 작은 생명 하나. 그 존재만으로도 두 사람은 이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광숙은 병원 복도를 걷다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레 다시 봉투 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네, 우리 아기가 생겼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맺혀버린 눈물이 고여 있었고 한동석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의 손은 마광숙의 어깨 위에 아주 천천히 머물렀고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여보.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알려야죠. 차에 올라탄 한동석은 가슴이 벅차서인지 시동을 걸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가 누른 번호는 공주실. 이젠 장모님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가 된 이름이었습니다. 그 시각 공주실은 골든캐슬 리조트의 선베드 파라솔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산 아래에서 부채질을 하며 책을 읽고 있던 그녀는 벨소리에 놀란 듯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서방, 무슨 일이야? 장모님 아니, 어머니. 저희 광숙 씨랑 아이 생겼습니다. 진짜예요. 병원에서 확인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뭐라고? 세상에, 그게 진짜야? 야, 이게 무슨 경사냐? 광숙이는 괜찮아? 지금은 뭐라도 먹여야 돼. 늦둥이면 더 조심해야 해. 알지? 절대 무리하면 안 돼. 한동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광숙 씨랑 꼭 잘 키우겠습니다. 그는 통화를 마무리하려다 조수석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마광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광숙 씨, 어머니랑 직접 얘기해요. 기다리고 계세요. 마광숙은 머뭇거리다 슬며시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공주실의 목소리는 반가움에 꽉 차 있었다. 야, 진짜야? 나 지금 심장 멎는 줄 알았어. 나 아직 너무 실감이 안 나? 얼떨떨하고 그냥 꿈꾸는 것 같아. 지금껏 꿋꿋이 잘 버텨서 하늘에서 큰 선물을 주셨나 보다, 그치? 그 말에 마광숙은 괜히 울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고 배 위에 살며시 올려진 손에는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독수리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오갔던 그 익숙한 공간이 오늘따라 조금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자 한동석은 조용히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작은 소식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말에 술도가 식구들은 술렁였고 공주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 번 더 기뻐했어요. 아이고야, 내가 손주를 보다니 진짜 이런 날도 오는구나. 오응수와 오천수, 오범수 형제들은 박수치며 웃었고 문미순과 지옥분도 다가와 마광숙을 끌어안았습니다. 독고세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광숙 언니도 진짜 엄마 되는 거네요. 아이 너무 축하드려요. 마광숙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직은 얼떨떨해서. 그날 밤 모두가 함께한 식사 자리는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듯한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너무 큰 탓이었을까요? 그 순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동석의 가슴 어딘가에 이미 조용히 피어난 그림자가 있다는 거려. 가족이란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순간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부모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반찬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결과 한봄은 각자 바쁜 아침을 준비하며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마광숙은 묵묵히 국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두 자녀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광숙 씨가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아이를 가졌단다. 한순간 조용해진 식탁. 먼저 말을 잇는 건 한봄이었습니다. 진짜요? 우리 동생 생기는 거예요? 마광숙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아주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한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광숙을 바라봤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니. 그 말에 마광숙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른 그 말.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처음 듣는 말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 할까? 그 말 하나에 내가 이 집 사람이라는 실감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한동석은 갑자기 물건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작은 롤러 페인트, 노란색 커튼, 햇살 그림이 그려진 작은 액자. 한결의 방 옆 남는 방을 둘러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여기 벽은 밝은 색이 좋을 것 같아. 아기 방은 해가 잘 들어와야 하잖아. 이쪽엔 책장 놓고 저쪽엔 기저귀 정리돼 두고. 마광숙은 입을 막고 웃었습니다. 여보, 아직 태명도 안 지었는데 벌써 방부터 꾸미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러지. 누가 보면 벌써 10달 된 줄 알겠어요. 마광숙은 웃으면서도 조용히 방 안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손으로 벽을 톡톡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쪽엔 창문 커튼 좀 바꿔요. 햇빛 잘 들게. 노란색으로. 알았죠? 그녀는 괜히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쪽은 내가 고를 거니까 당신은 터치하지 마요. 네 마님. 커튼은 마님 전용으로 두겠습니다. 둘 사이에 웃음이 터졌고 그 작은 웃음 속에서 오히려 현실감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한결과 한봄도 조용히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조금씩 그 변화된 풍경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한동석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나 생각보다 기쁘고 무섭고 그래요. 막상 부모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광숙 씨는 지금까지 누구보다 잘해왔어요. 이제 아이까지 함께 키운다면 그건 축복이죠.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엔 작은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엔 꼭 무언가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지는 마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무게가 감당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웃어야 할 순간이라 믿었으니까요. 기쁨이라는 감정은 참 묘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이 정말 현실인지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며칠 후 한동석과 마광숙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검진이었지만 두 사람은 마치 처음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기기를 켜고 탐족자를 조심스레 마광숙의 배 위에 댔습니다. 모니터에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고 이내 작은 박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심장 소리예요. 근데 잠깐만요. 의사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한 번 더 축하드려야겠네요. 여기 심장 소리 2개입니다. 한동석은 순간 말을 잊었습니다. 두 개요? 네, 쌍둥이입니다.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두 아이 모두 심박도도 좋고 자궁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본 채 굳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박동하는 2개의 점. 마치 2마리 새가 나란히 날갯짓을 하는 듯 조용하고 규칙적인 움직임. 마광숙은 반사적으로 손을 올려 배를 감쌌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둘이라니요. 제 안에 생명이 2개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간호사는 그녀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고 한동석은 그녀를 부축하며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마광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기뻐요. 그런데 너무 무섭기도 해요. 내 나이에 쌍둥이라니.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광숙 씨, 나도 놀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쁜 날은 처음이라는 거.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아이들 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둘이든 셋이든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요. 당신이랑 아이들 모두. 그 말에 마광숙은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기적이라는 말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너무 큰 기적이니까 잃게 될까봐. 그 다음날 한동석은 LX 호텔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문득 눈앞에 글자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읽으려 했지만 숫자가 뿌옇게 퍼졌고 글자줄이 들쑥날쑥하게 움직였습니다. 왜 이러지?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지만 증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제 서류를 잠시 내려두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잠깐 단순한 피로겠지. 요즘 잠이 부족했으니까. 그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물이 목을 넘기는 순간 식도가 서늘하게 식으며 메스꺼움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그냥 감기 같은 거겠지. 그렇게 중얼이며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곧 한동석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 이상한 불안의 씨앗을 심고 말았습니다. 어떤 불안은 아주 작은 틈으로 스며듭니다. 웃음으로 덮고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전 햇살이 부엌 창을 가만히 비추던 날, 마광숙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다 말고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그녀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을 땐 이미 문이 닫힌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들려오는 희미한 구토 소리. 마광숙은 국을 끓이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입덧도 대신해주는 거야? 그럼 나야 고맙지. 대타 써도 되는 거니까. 한동석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냐, 그냥 커피를 너무 공복에 마셔서 그런가 봐요.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속이 좀. 그래요? 근데 요즘 자꾸 토하고 기운 없고 요상하게 당신이 임산부 같네. 나보다 더 심한 것 같거든? 그녀는 웃으며 그의 앞에 따뜻한 죽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은근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이미 여러 날 전부터 보이던 이상 징후들이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몇 번 젓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지금은 입맛이 없어서. 입맛 없고 속 메스껍고 기운 없고. 정말 나 대신 임신한 거 맞지? 마광숙은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는 확신 섞인 뉘앙스가 실려 있었습니다. 가끔은 농담처럼 말하는 게 가장 솔직한 감정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녀의 말에 한동석은 애써 표정을 풀며 반응했습니다. 광숙 씨는 참 내가 뭘 해도 임신으로 연결시키네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당신 요즘 뭔가 좀 이상해요. 그 말에 한동석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요즘 회의가 많아서요. 호텔 확장건도 있고 매출도 들쑥날쑥하니까 스트레스인가 봐요. 그의 대답은 논리적이었고 어조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마광숙은 그걸 느꼈고 한동석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서둘러 외투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급한 회의가 있어요. 점심은 밖에서 해결할게요. 그 말에 마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엔 조용한 긴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간 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 왜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지? 그녀는 식탁 위에 덜 먹은 죽을 치우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입덧을 대신한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면 어땠을까? 아니, 혹시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마광숙의 등줄기엔 싸늘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족은 아무 말이 없어도 안다는 말. 그날 한결은 회장실 문 앞에서 그걸 실감했습니다. 퇴근길 한결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버지의 목소리가 유난히 힘이 없었고 통화할 때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그날은 참지 못하고 곧장 LX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한결 씨가 오셨습니다. 비서의 안내에 고개를 든 한동석은 잠시 놀란 눈빛이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웬일이냐? 회사로 다 찾아오고? 그냥 얼굴 좀 뵙고 싶어서요.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그 말 제가 드려야죠. 아버지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한결은 조용히 아버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그의 손과 눈빛을 관찰했습니다. 뜬 땀, 굳은 턱선,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의사로서의 직감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보셔야 해요. 정기검진 또 미루셨죠? 바쁘기도 하고 괜찮아서 안 간 거야. 괜찮은 분이 요즘처럼 자주 속 안 좋다 소리하진 않아요. 내일 오전 아는 선배 통해서 대학병원 예약 잡아놨어요. 아버지는 그냥 다녀오시기만 하면 돼요. 한동석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자 이미 자신도 뭔가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동석은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촬영, 체열, 조직검사까지 끝내고 진료실로 들어섰을 때 의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신장암 1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시간이 고요해졌습니다. 종이 한 장 너머에 있던 공포가 현실이 되어 문 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습니다. 신장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전이도 없고 수술도 가능합니다. 암세포의 주기적인 추적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완치율도 높고 나이도 있으시니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십니다. 병원을 나온 한동석은 다시 LX 호텔 사무실로 돌아왔고 점심 무렵 연락을 받고 찾아온 한결에게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밤이래. 신장한 밀기. 한결은 말없이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면 괜찮아요, 아버지.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려요. 지금 발견된 게 오히려 정말 다행이에요. 한동석은 그런 아들의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이건 아직 광숙 씨한테 말하지 말아줘. 네, 지금 말하면 너무 충격받을 거야. 아이 생겼다고 좋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말할게. 때 되면. 그 전까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있어줘. 한결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가 말하실 때까지 저도 모르는 척할게요. 그날 한동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남겨진 시간보다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 되어버렸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숨기겠다고, 아닌 척하겠다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진 않겠다고, 거짓말일수록 따뜻하게 포장해야 한다고 하죠. 한동석은 그날 그 말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 오늘은 이따가 조기 퇴근 어때요? 광숙 씨 좋아하는 고기도 좀 썰고. 응, 무슨 날이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괜히 그런 날 있잖아요. 아침부터 유난히 다정한 한동석. 출근 전 커피에 토스트까지 챙기며 광숙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눈빛에 마광숙은 웃음을 머금었지만 어딘지 모를 쎄한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출근길에 유난히 다정한 사람. 그건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전 본 드라마 대사가 슬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동석은 일부러 광숙을 LX 호텔로 불러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셰프가 새로 왔는데 밥이 꽤 맛있어. 요즘 입맛 없다고 했잖아요. 몸보신 좀 시켜줘야지. 그 말에 마광숙은 미소 지으며 오늘따라 왜 이러냐며 볼을 꼬집었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켠엔 설명되지 않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 앞 벤치에서 바람을 쐬던 두 사람. 한동석은 슬쩍 시계를 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이틀 일정으로 제주 출장이 있어요. 갑자기 잡힌 건데 직접 가야 할 것 같아서. 갑자기? 당신이 직접 움직일 정도면 꽤 큰 건가 봐요? 그냥 중요한 협상 하나 있어요. 이틀이면 끝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녀와요. 근데 출장 가기 전날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한동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광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광숙 씨가 날 챙겨주던 시간만큼 이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마광숙은 그 말을 들으며 괜히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새삼 느껴지는 밤이네. 하지만 그 밤이 지나고도 어딘가 가슴이 뻐근하게 남아있던 이유.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두려움까지도 느낄 수 있었던 오랜 시간의 함께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가 떠나는 그날이 수술실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는지도. 전화 꼭 해요. 한 끼라도 굶지 말고. 현관 앞에서 구두끈을 고쳐 매던 한동석을 바라보던 마광숙은 잔뜩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 따라 자꾸 호둥대는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가는 게 마음에 걸리지. 한동석은 애써 밝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장이라니까요. 괜히 별일 아닌 걸로 걱정 만들지 말아요. 그럼 문자라도 꼭 보내요. 알았죠? 전화는 못해도 문자 한 줄 정도는 보낼 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사진도 예쁘게 찍어 보낼게요. 바닷가 근처라 풍경도 좋대요. 한동석은 평소보다 다정한 인사를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향한 곳은 출장이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이미 입원 수속을 마친 상태였고 한결이 수술 준비를 도우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한동석은 평소처럼 마광숙에게 문자를 보내며 감쪽같이 아무 일 없는 듯한 척을 이어갔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숙소에 짐 풀었어요. 경치 끝내줘요. 오늘은 회의 때문에 바빴어요. 내일은 여유 있겠죠? 그러나 그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하루, 이틀, 전화도 없고 답장도 없자 마광숙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점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한결아, 아빠랑 연락됐니? 아니요, 저도 문자 남겨뒀어요. 한보미는? 보미도 연락 못 받았대요.
그날 저녁, 한결은 조용히 한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봄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방 안에서는 조심스럽고 낮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마침 과일 접시를 들고 있던 마광숙은 두 사람의 방 앞에 다가섰다가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병원이야. 신장암 1기 판정받으셨고 어제 수술하셨어. 진짜야? 몸은 괜찮으셔. 근데 왜 엄마한테는? 수술은 잘 끝난 것 같은데 회복이 좀 늦으시네. 수술하고 기운 좀 차려서 출장 길어졌다고 하고 며칠 더 경과보고 퇴원하실 계획이었는데 어머니께는 아버지가 말하지 말랬어. 충격받으실까봐. 그 순간 마광숙은 문을 벌컥 열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동석 씨, 괜찮은 거예요? 신장암. 수술? 한결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회복 중이에요. 그럼 왜 나만 몰랐던 거예요? 나는 왜 이걸 그것도 몰래 듣게 된 거야? 한범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한결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떨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 한결이 앞장서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밤늦은 병원을 향해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비밀이란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걸 그제야 모두 깨닫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이제 혼자 아니야.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마광숙은 말없이 달려갔습니다. 창백한 얼굴, 퀭해진 눈 밑, 꽂혀있는 링거줄 하나하나까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서 있다가 마광숙은 이내 떨리는 손으로 한동석의 팔을 잡고 무너져 내리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니, 이걸 왜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한동석은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애써 담담한 척했죠. 당신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임신 초기니까 더 조심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말 못했어요. 옆에 있던 한결도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가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뜻을 알기에 저도 감히 못 꺼냈어요. 마광숙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나고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건 알아요. 먼저 회복부터 해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 한동석의 손을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당신이 수술을 잘 마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 낫고 나면 그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신 몸으로 똑똑히 알게 해줄게요. 한동석은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요. 퇴원하고 나면 그거 다 받아줄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한 구석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도와 사랑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한결과 한봄은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이 함께 싸워나갈 싸움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마광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중환자실 앞 유리창 너머 보이는 한동석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기계음만이 조용히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피곤이 가득했지만 생각은 더욱 복잡했죠.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건 자신 몰래 수술을 준비했던 한동석의 얼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아프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지금은 어머니 체력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겠지. 동석 씨 깨어났을 때 내가 쓰러져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순간 약해지고 싶지 않아요. 꼭 버틸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에 쥔 커피는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을 본 한결이 말없이 뚜껑을 열어 건네자 마광숙은 그 따뜻한 한 모금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결아, 동석 씨, 정말 괜찮아질 수 있겠지? 네, 어머니. 초기에 발견했고 수술도 잘 됐어요.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어요. 한결의 말에 마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한동석은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마광숙을 보자 작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왔어요? 많이 기다렸죠. 당신이 나 기다릴 처지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안엔 원망이 아닌 애정이 담겨 있었고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이불 위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번엔 둘이서 이겨내요.
혼자 아픈 거 이젠 안 할 거죠? 그녀의 그 말에 한동석은 끝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병실 앞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고 두 사람의 마음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병원이라니요. 일주일 뒤 한동석은 퇴원 수속을 마친 뒤 마광숙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가 평화롭기만 했고 한동석도 그날따라 한결 기운이 좋아 보였죠. 한결과 한봄이 내려와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고 가족 모두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부터 이상 징후는 시작됐습니다. 한동석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리더니 입술이 하얗게 질려가던 순간 마광숙이 놀라 소리쳤고 한결이 급히 차를 유턴해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며 이미 수술한 부위 근처에서 새로운 출혈 징후까지 발견됐죠. 한동석 회장님, 제 수술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한 번의 수술로 안심했던 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큰 파도가 몰려온 겁니다. 응급실에서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한동석을 붙잡은 건 마광숙이었어요. 여보, 이번엔 무조건 이겨내요. 약속해요. 한동석은 말 대신 마광숙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힘이 너무도 단단해서 광숙은 그 순간 울 수 없었습니다. 한결과 한봄, 그리고 마광숙. 세 사람은 조용한 병원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려오는 긴장의 밤이었죠. 또 무너지지 마요. 제발 이번만은 꼭 괜찮아져야 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드리워졌고 마광숙은 떨리는 두 손을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 곁을 절대 안 떠날 거예요. 긴 수술 끝에 의사는 조심스럽게 결과를 전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후 회복이 관건이라는 말에 마광숙은 그제야 숨을 고르며 한결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오는 한동석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은 없었지만 그 손을 꼭 잡고 기다리는 마광숙의 눈빛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산모이기도 한 그녀가 그 누구보다 단단한 보호자였습니다. 한결아, 아빠 깨어나면 제일 먼저 당신 찾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있는 거 분명히 느끼게 해줘야 해. 한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자리를 비켜주며 마광숙에게 병실 간호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당신, 나한텐 참 못된 사람이에요. 아프다는 것도 혼자 안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마광숙은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한동석에게 쏟아내는 말은 서운함보다 걱정이 컸죠. 아직은 숨결 하나, 눈썹 떨림 하나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마광숙은 손수건으로 한동석의 이마를 닦고 입술이 마르지 않게 물수건을 적셨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손끝이 움직였고 마광숙이 놀라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동석 씨, 나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돌아와요. 광숙이 왔어? 희미한 목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왔고 마광숙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결과 한봄도 곧 병실로 달려왔고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이번엔 진짜 괜찮아질 거예요. 마광숙은 그렇게 자신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말이 병실 안을 따뜻하게 메웠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어요. 긴 입원 생활 끝에 한동석은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병실에서의 움직임엔 제약이 있었지만 식사를 조금씩 다시 시작했고 한결과 한봄이 돌아가며 병실을 지키며 마광숙의 휴식을 챙겼죠. 무엇보다 마광숙이 보여준 정성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와중에도 새벽마다 약 복용 시간을 체크하고 간호사가 오기 전 먼저 손톱을 깎아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는 등 그녀는 온몸으로 곁에 있어주는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 본인이 환자 아니냐는 소리 안 들었어요? 의사가 농담을 섞어 웃자 마광숙도 피곤한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도 입원하고 싶을 정도예요. 밥은 간병식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한결과 한봄은 그 말에 푸웃 웃었고 한동석도 미소를 머금었죠. 회복의 시간은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검사 수치도 안정적으로 돌아왔고 큰 탈 없이 몸 상태가 유지되자 드디어 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진짜 나가는 거야? 침대에 앉아 병원복을 벗으며 한동석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집에 가요. 그리고 당신 밥 투정하면 가만 안 둬요. 내가 끼니마다 정성 들일 건데 말이죠. 마광숙은 진심으로 그 말을 했고 한동석은 순간 울컥해 눈을 돌려버렸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삶에 또 한 번 큰 고비를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고비를 넘긴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한동석은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길고도 아찔했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선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고 마광숙은 가만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술도가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결과 한봄, 그리고 공주실과 박정수까지. 다들 한동석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의 눈빛을 보냈고 한동석은 그제야 숨을 내쉬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해둔 작지만 따뜻한 축하상 위로 한결이 꽃다발을 건넸고 공주실은 직접 끓인 미역국을 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한봄이 말하자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집이 있다는 게 이젠 나도 정말 누군가의 식구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잠시 뒤 모두가 거실에 모여 담소를 나누던 중 마광숙이 문득 배를 감싸 안으며 멈춰섰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했지만 이내 두 눈이 동그래지며 속삭였죠. 동석 씨 방금 움직였어요. 아이들이 뱃속에서 움직였다고요? 한동석은 눈을 크게 뜬 채 조심스럽게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미세한 움직임에 아무 말도 못한 채 숨을 삼켰죠.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술도가엔 오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격하는 밤이었죠. 그리고 그 기적 같은 태동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따뜻한 신호였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란 때로는 사랑보다 용기가 먼저 필요한 순간도 있죠. 두 사람의 약속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또 어떤 고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로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